부재. 허상의 빛 속에 숨겨진 무너진 진실들. 삶은 환타지다. 누군가는 거짓된 빛을 뒤집어 쓰고 세상에 허세를 부린다. 그 빛은 찬란하지만 속은 비어있다. 곰팡이 핀 냄새, 하수구의 악취처럼 퍼져나가는 거짓과 허영. 반면 또 누군가는 재처럼 바스러져 간다. 보이지 않는 고통과 경멸의 그늘 속에서 숨쉬는 것조차 무겁고 절망스럽다. 이 이야기는 두 세계의 충돌이다. 빛과 그림자의 경계에서 갈팡질팡하는 영혼들의 이야기. 허상과 진실, 욕망과 절망 사이에서 누군가는 자기를 지키려 애쓰고 누군가는 존재조차 부정당한 채 바스러져 간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아마 환타지와 재 사이 어딘가에 서 있을 것이다. 그 경계에서 당신만의 빛과 재를 발견하길 바란다. 환타지와 재 마이너스 첫 장면. 재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곰팡이 피는 벽지에서 스며 나오는 귀퀴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하수구가 막힌 듯한 썩은 냄새가 가끔씩 창문 틈 사이로 밀려들었다. 무심코 손을 뻗어 낡은 노트북을 켰다. 차가운 키보드 위 손가락이 떨렸다. 나는 경멸의 존재다. 그가 스스로에게 남긴 댓글이었다. 거친 자립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기대는 일은 이미 사치였고 그 사치는 곧 구차함이었다. 밖에서는 하은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화려하게 꾸며진 그들의 삶은 환한 빛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쟤는 알았다. 그 빛도 어딘가 썩고 가짜임을. 하은의 웃음 뒤에는 계산된 말과 차가운 통제가 있었다. 수술로 빚어진 미소, 속을 알 수 없는 표정들. 너도 나처럼 불나방이야. 제가 속삭였다. 빛을 쫓다가 결국 제가 되고 마는 존재. 하지만 하은은 달랐다. 그녀는 경멸을 모른다. 그저 자신의 허상을 유지하기 위해 계산한다. 그렇기에 쟤의 말은 거슬릴 뿐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묻는다. 왜 네가 그런 말을 하냐고. 쟤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한 문장을 남겼다. 너의 환타지가 부서지길, 나의 재가 되길. 그 문장은 하은의 마음속에 조용히 그러나 강렬히 박혔다. 그녀는 몰래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회색빛 하늘이 바스락거리는 나뭇잎을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에서 하은은 자신이 만든 환타지와 마주했다. 쟤는 마치 한 줄기 차가운 바람처럼 주변을 스치며 사람들이 감추려 애쓰는 진실을 냉철하게 감지했다. 눈앞에 있는 하은의 번쩍이는 미소는 마치 빛나는 보석 같지만 그 안에는 어쩐지 썩은 향기가 섞여 있었다. 그 향기는 곰팡이 핀 지하실, 오래된 하수구에서 나는 썩은 물 냄새 같았다. 하은이 내뱉는 말들은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단단한 계산과 방어벽이 쟤의 피부를 스쳤다.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 조용한 숨소리 속에 감춰진 불안과 냉소가 쟤의 감각을 자극했다. 겉모습만 보지마 하은. 빛나는 껍데기 속에선 썩어가는 냄새가 난다. 쟤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피곤한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세상이 그들에게 강요한 거짓과 허식을 뚫고 들어가려 했다. 그가 보는 세계는 무수한 거짓말들이 쌓여 만든 환상,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필사적으로 숨쉬는 진짜 사람들이었다. 쟤는 알았다. 사람들은 모두 상처받았고 각자만의 곰팡이 핀 지하실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그 상처와 냄새를 외면하면 결국 자기 자신마저 부정하게 된다는 걸. 환타지와 재 하은의 내면. 하은은 늘 빛 아래 있었다. 플래시셀에 깔끔하게 정리된 메이크업, 스폰서가 마련해준 아파트의 대리석. 바닥. 누군가는 그녀를 부러워했고 누군가는 그녀를 욕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녀의 방 안 냄새는 어땠냐고. 방은 늘 무향이었다. 탈취제와 디퓨저로 덮인 채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은은 안다. 그 향은 사라지지 않았다. 부모의 겉포장 아래 있던 썩은 말들. 넌 예쁘니까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기죽지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얼굴뿐이야. 말하지마. 우리가 너 위해 얼마나 쓴 돈인데. 그녀는 외모로 만들어졌고 감정은 제거당한 채 키워졌다. 스스로의 생각은 주어진 대본을 따르는 조연처럼 흘러갔다. 눈물도 웃음도 타이밍에 맞춰 조절해야 했다. 통제된 사랑, 통제된 식사, 통제된 말투. 그녀의 인간관계는 숫자와 이미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팔로워 수, 좋아요 수, DM에 걸러지는 상류의 남자들, 그리고 쟤. 처음엔 흥미였다. 경멸받는 사람은 보통 침묵하거나 구걸하거나 무너지기 마련인데 그는 말없이 자신을 뚫어보았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 눈빛이 처음엔 불편했다. 그러다 하은은 깨달았다. 그의 방 냄새를 기억할 수 있었다. 곰팡이 하수구,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확 밀려들었던 숨막히는 공기. 그건 자신이 매일 감추는 자신의 냄새와 같았다. 다만 쟤는 그걸 숨기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냄새를 자랑하지도 않았고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냥 있다고 말했다. 그 당당함이 어쩌면 그녀에겐 가장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말하고 싶었다. 나도 알아. 너와 같은 냄새를 너처럼 품고 살아.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그녀는 자신이 쌓아 올린 허상의 성을 부숴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말했다. 힘내. 그 짧은 말 속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위선과 도망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를 위로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죄책감과 공허를 눌러두는 가면 하나를 더 쓰고 있을 뿐이었다. 존재를 알아채는 순간. 하은의 시점.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목적 없는 오후. 대충 스케줄을 핑계로 나온 커피숍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펴놓고 멍하니 키보드 위 손만 움직이고 있었다. 사실 아무 글도 쓰지 않았다. 그냥 누군가 내가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길 바랐다. 그때였다. 입구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흔한 소리였다. 100번도 넘게 들었던. 그런데 이상했다. 공기가 바뀌었다. 그 사람이 들어온 순간 내가 있는 풍경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 같았다. 전혀 튀지 않는 복장, 목 늘어난 맨투맨, 색 빠진 청바지, 달아 빠진 운동화, 브랜드도 없고 향수도 없고 그 흔한 존재감을 강요하는 디테일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다. 얼굴이 잘생겨서 그랬던 걸까? 아니, 그건 두 번째였다. 그보다 먼저였던 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사람 같은 느낌, 마치 가난한 무언가가 부끄럽지 않은 얼굴이었다. 난 그게 너무 아팠다. 내가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말들이 곰팡이 피고 썩은 하수구처럼 느껴졌다. 멋져 보이려고 했던 말투, 내게 감탄하던 사람들의 눈빛에서 붙였던 예쁜 웃음이 그 사람의 조용한 존재감 앞에서 너무나도 시끄럽고 비루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문득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마주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가 숨기고 싶은 것들이 이미 다 들킨 느낌. 그 순간 나를 덮고 있던 공기에서 비린내가 났다. 철근 냄새, 눅눅한 곰팡이, 아주 오래된 욕조 틈에서 나는 썩은 비누의 냄새, 내가 사는 세계의 냄새, 그리고 그 애는 아마도 그런 냄새가 없을 것이다.